안녕하세요. 뉴메력스의 브라이언입니다. 패턴의 이해를 통한 구구단 학습이라는 주제로 앞의 영상들에서 구급한 보드와 컬러 숫자 칩 그리고 SPQ1부터 SPQ6까지의 6장의 학습 카드를 사용하여 4가지 유형의 패턴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칭 패턴과 시계보기 패턴, 구단 패턴 그리고 반복 패턴을 설명하는 가운데 딱히 어떤 단을 외워야 한다고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4가지 패턴들만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면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미 구구단을 마스터하기 위한 과정을 모두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판을 활용한 패턴 학습 과정을 거쳐서 구구단을 배우게 되었을 때 초등 3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나눗셈 분수 학습뿐 아니라 중학교 이상 과정에서 배우는 직선의 그래프나 2차 방정식의 학습도 쉽게 배울 수 있음을 간단한 예시들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영상들에서 설명한 4가지 패턴 학습의 내용들을 사용하여 구급판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선 SPQ1의 그림처럼 구구단 학습 기본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칭 패턴 학습과 5단 학습, 9단 학습 과정에서 구급판 보드 위에 컬러 숫자 칩을 놓았던 것처럼 구급판 보드 위에 1단, 2단, 3단, 5단, 9단에 해당하는 컬러 숫자 칩들을 다음과 같이 놓도록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단, 2단, 3단, 5단, 9단의 위치와 대칭되는 위치에 컬러 숫자 칩들을 놓게 되면은 남는 칸들은 4단, 6단, 7단, 8단 이외에 몇 개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4단, 6단, 7단, 8단에 남아있는 칸들 또한 반복 패턴의 학습을 통해서 이미 배운 내용이며 4단, 6단, 8단에서 비어있는 칸들을 반복 패턴을 적용하여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에 남은 3칸들은 반복 패턴에서 이미 배운 내용들이며 4 곱하기 6은 24, 4 곱하기 7은 28, 4 곱하기 8은 32가 됩니다. 그리고 4단에 대칭 위치에 있는 값들도 채워넣으면 6 곱하기 4는 4 곱하기 6과 같은 24, 7 곱하기 4는 4 곱하기 7과 같은 28, 8 곱하기 4는 4 곱하기 8과 같은 32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단에 남아있는 두 개의 값도 6, 7, 42, 6 곱하기 7은 42가 되고 6 곱하기 8은 48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6단의 대칭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칸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7 곱하기 6은 6 곱하기 7과 같은 42가 되고 8 곱하기 6은 6 곱하기 8과 같은 48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7단과 8단 각각 하나의 칸들이 남아있는데 이 값은 8단의 반복 패턴을 통해서 이미 배운 값으로 8 곱하기 7은 56이며 마찬가지로 7 곱하기 8은 8 곱하기 7의 값과 같으므로 56이 됩니다. 이로써 4가지 패턴을 활용하여 구급판을 완성하였습니다. 구급판을 완성한 후에 컬러 숫자 칩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앞의 과정들을 통하여 구구단을 익힌 이후에는 아이들이 구급판 미니보드를 수시로 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구급판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곱셈의 문제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나눗셈 분수 같은 문제들 뿐 아니라 중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직선의 그래프나 2차 방정식 같은 과정들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음을 이후의 영상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급판에 포함된 나눗셈 분수 학습 카드 2와 3의 예시를 사용하여 나머지가 없는 경우와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나눗셈 분수 풀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눗셈 분수 학습 카드 2의 SPQ 13면에 나온 문제는 63 나누기 9 또는 분수 9분의 63을 푸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눗셈이나 분수 문제를 풀 때 나눠지는 수인 63 또는 분자인 63을 먼저 의식하게 되는데 사실 나눗셈과 분수의 문제를 풀 때 좀 더 신경 써야 할 수는 나누는 수 또는 분모에 해당되는 수입니다. SPQ13의 문제를 구급판을 활용하여 63 나누기 9 또는 분수 9분의 63이라는 문제를 풀어보면 나누는 수 또는 분모에 해당되는 구급판 상단의 9에서 출발하여 63에 도착했을 때 그에 해당되는 좌측편의 수인 7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구해진 값인 7을 나누는 수 9 또는 분모 9와 곱했을 때 63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분수의 예시인 나눗셈 분수 학습 카드 3을 사용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문제 푸는 방법이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Q 14면의 문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있는 문제인 71 나누기 8 또는 분수 8분의 71을 푸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구급판을 활용하여 풀어보면 나누는 수 또는 분모에 해당되는 구급판 상단의 8에서 출발하여 71이 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직선을 그어보면 71은 8단에서 8의 배수인 64보다는 크고 72보다는 작은 값이 됩니다. 71은 8로 나누어 떨어지는 64보다 큰 수이며 64보다는 71에서 64를 뺀 수인 7만큼 큰 수가 됩니다. 따라서 8로 나눠 떨어지는 수인 64를 8로 나눗셈을 하여 나온 수인 8이 몫이 되고 71에서 64를 빼고 남은 수인 7이 나머지가 됩니다. 이와 같이 나머지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의 나눗셈과 분수의 문제들도 다양한 수학 문제집들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나 뉴메릭스 블로그에 올려진 여러 예시들을 참고하여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